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제가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핫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뜨겁게 해주시려고요? 제가 오늘 폭탄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만 뜨거워지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백의종군 한다. 통합되면. 왜 제가 그 고민을 했냐면. 폭탄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백의종군 하면 폭탄선은 아닌가요? 수리탄 정도 된. 근데 이제. 수리탄 아니고, 예. 오발탄? 딱총. 지난 시간에 통합되고 나면 뭐 손학규 전 대표와 본인이 결국 그 통합된 당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멘트를 잠깐 하셨다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네. 뒤에서 밀어준다. 네. 아니, 정확한 의미는. 그때는 앞에서 끌어간다는 아니 앞에서 끌어간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막 다 재편이 말을 되면. 바꾸시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른정당 가가지고 혼나셨죠. 지상욱 의원한테. 지상욱 의원한테 혼난 건 이제 손학규 대표 네. 의견 차이.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손 대표님 평가가 좀 달라요. 우리 내부에. 근데 이제 그 마무리 좀 짓게요. 이제 백의종군 제가 꼭 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자리를 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해요. 차라리 내가 할 말을 하고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해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백의종군 선언은 모두가 하태경 최고위원을 지도부로 옹립하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럴 때 백의종군 선언이고요. 아무도 옹립하려고 하지 않는데 혼자 선언하는 것은 김치입구가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치입구. 제가 넘버 2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다. 자, 김치국이라고 보고요. 백의종군 선언. 아, 내가 지난번에 김치국인데 이제 따라하네. 아, 이제 함부로 말도 못하겠네. 근데 지금 그 바른정당이 또 줄어들 판국입니다. 예, 김세연 의원은 오늘 탈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0명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명으로 줄어드는 게 확실해지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하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도 일단 탈당 얘기까지는 안 하고 통합에는 불참하겠다. 통합에 불참한다는 게 결국은 뭐 안 따라간다는 거니까. 아니, 남지사답지 않아요.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소속 내지는 자유한국당 어쨌든 탈당에 준하는 이야기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남지사는 좀 입장 평소답게 자기가 탈당 이러잖아요. 한국 새누리당 탈당 이러잖아요. 그거답게 좀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지사가 후보로 나가고 우리가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1대1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남지사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통합을 하든 말든 뭐 통합이 되면 더더욱 반드시 우리는 다른 후보를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한 건 자유한국당과 다른 후보. 아니 남지사 나갔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후보 나가면 우리 새로운 후보를 내야죠. 예. 그러면 어쨌든 3파전이에요.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합당된다고 치고 네. 그럼 3파전이면 정의당도 내죠. 4파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나오면 굉장히 근데 이제 제가 나오던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지사가 통합신당 후보로 나가면 그래도 2등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남지사가 통합신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당 후보로 나가면 수도권에서 네. 2등도 못 될 가능성이 있다. 2등이나 3등이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3등 되면 정치하기 힘들어요. 계속. 2등, 3등 기억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근데 이번에는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헤게모니를 야당 대표 선수를 누가 하느냐. 국민들의 마음이 확 쏠리기 때문에. 이학재, 원희룡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학재 의원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솔직한 워딩은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다. 그럼 만약에 지금 거론된 분들 4명이 빠지면 바른정당은 7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지. 이제 국회의원 9명이죠. 아, 국회의원 9명이고. 네. 지사 2분. 지사 2분.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거 약간 좀 수정, 원지사가 한국당 가면 장지진다고 그랬는데 장지진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염색한다. 요걸로 네, 좀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요 부분만 조금 왜냐면 장지진이나 개념 굉장히 애매해요. 장을 저희가 지져드릴게요, 그러면.
사료를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장난치시는지. 어쨌든 이게 머리 지진다. 그렇게 하죠. 사실은 남경필, 원희룡 두 지사 정도가 빠져나가면 지자체장 딱 두 분 있는데요. 우리 타격이 크죠. 광역단체장에서는 17개 광역단체에서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이 두 분 빠져나가면 바른정당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그 말은 좀 과장되긴 했지만 뭐 부분적인 네. 일리가 있고요. 네. 좀 아프고. 근데 이제 합당 실체 중에 한 70%는 유승민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승민이 압도적이에요. 그 야당 대표 선수 중에. 네. 압도적이고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만 같이 가면 네. 합당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축소되겠지만 요건 네. 잠깐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지사야 계속 한국당과 통합을 우선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네.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원지사는 우리가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미 남아있지 않겠다. 최소한 무소속으로 가겠다. 이 정도 스탠스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죠. 원희룡 지사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갈 경우 장을 지는다고 했으니까 장 말고 한국당 가면. 한국당 가면. 무소속이면 아니고. 그럼 반만 염색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원지사 사실 원지사님도 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통합신당에서 통합신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게 해드리는 게 우리 도리죠. 원지사님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통합신당 지지율을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기대 못 만든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원지사한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원지사는 원지사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적인 지지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제주도 사실 동네 선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50만 밖에 안 돼요. 거기. 서울의 한 구보다 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주도의 민심만 보고 거취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네. 제가 보기엔 제주도민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으실 겁니다. 제주도민? 네. 근데 제주도민 분들 제가 뭐 항의받아도 괜찮아요. 욕 먹으면 참 좋겠네요. 욕 많이 듣고 살고. 근데 제주도민도 원지사를 제주도에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제 가둬두려고 했습니까? 원지사 글로 갔죠. 그러니까 원지사를 더 크게 하려면 네. 원지사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심 동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주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주도민의 민심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 제주도민들은 자기들의 지사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야 제주도 더 발전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제주도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신당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지사 고민 없어집니다. 그냥 통합신당 후보로 나갑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주춤하잖아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반대파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쪽에서도 절차적으로 뭐 온라인 투표 얘기했었는데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상 그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과반 이상에 참석하게 하고 통과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화끈하게 좀 합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호남신당 만든다고 지금 뭐 거의 창당준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가칭. 예. 그렇죠. 개혁신당 기획단위가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상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심리적인 기혼을 완전히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례 3명 네. 이제 보내달라.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례. 근데 문제는 네. 당권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비례 3명을 보내주더라도 안 나간다. 저기. 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보내주면 되죠. 아니 박지원 대표 측은 네. 자꾸 교섭단체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한번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 통합당이고 저기는 박정천 당이에요. 어디가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그 두 개 당이 있는데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더 선전할 수도 있죠. 호남에서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주 어머니 그런 거예요. 호남시당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막상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측도 교섭단체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여기 3명을 보내준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지.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면 되죠. 나가는 게 확실하면 내가 볼 때는 타협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측도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 그건 이미 선언했어요. 교섭단체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교섭단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따로 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네, 말이 자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의이혼 해주면은 저기 탈당하려고 하는 그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숫자가 3명이 줄어드니까. 아니, 사실 2명이 줄어들든 3명이 줄어들든 양보다 질이에요. 이 통합당은. 근데 그 한철수 대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손해만 보고 저쪽은 탈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탈당을 하는 게 확실한 담보만 주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탈출구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국민의당 얘기는 제가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자세히 들어보겠고 그게 바른정당. 내일 나오시나요, 박지원 대표? 내일 모레 나오십니다. 그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라도 어떻게든 네. 나가는 게 확실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자기 색깔 경쟁하는 게 낫지. 자기 당 만들어서 그쵸. 자기 노선 가고 우리는 우리 노선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합당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사이즈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물론 좋지는 않죠. 예.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이다. 큰 대세에 있어서 물론 교섭단체라도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섭단체는 넘고 교섭단체 넘는 상황에서 뭐 몇 명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안고 가면 계속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귀찮게만 하지. 바른정당 그러니까 통합된다고 전제하고 그 당에 예를 들어서 거기 반대하던 의원들 소속돼 있어봐요. 자기들은 이 당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끌려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대표 생각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끝까지 하면은 내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합당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설득할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쪽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보다 그렇게 더 잘 알아. 설득은 이미 지인장에 물 건너갔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당 얘기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왜 갑자기 뻣뻣하게 나오십니까? 나는 사실 합당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합당하겠다는 말을. 유승민 대표가 뻣뻣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의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이번에 유승민, 안철수 둘이 막 이렇게 밀당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릴도 느껴요. 왜냐하면 딱 이거거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원칙이에요. 통합이 곧 원칙. 그런데 네. 유승민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돼. 네. 원칙 있는 통합. 요 워딩 좋네요. 네. 네. 요게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깔끔한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원칙대로 간다 나는.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하고 노선이 안 맞다는 거예요. 대단한 원칙도 아니에요. 큰 원칙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확인한 거야. 박지원 대표도 유승민하고 나는 색깔이 다르다. 다르죠. 그렇지. 예. 서로 그거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있는 당에 나는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박지원 대표하고 몇 분 따라 들어오는 거는 난 싫다. 그러니까 딱 박지원 대표요. 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몇 분이죠. 박지원 대표 딱 한 사람만. 글쎄, 정동영, 천정배는 포함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두 분은 조금 아직 이렇게 부각이 잘 안 돼서. 근데 박지원 대표는 확실하고. 네. 근데 서로 같이 안 한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따로 가면 돼요. 그냥만 털고 와라, 첫 번째.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소위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정강 정책이 들어갈 수 없고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햇볕 정책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니까 소위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구태 햇볕하고 혁신 햇볕이 있는데. 왜냐하면 햇볕이 지금 20년 넘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햇볕론자 중에도 이 스펙트럼이 갈리고 저도 햇볕 정책 부정 안 해요. 저는 햇볕도 발전적으로 이제 더 훨씬 어쨌든, 새롭게. 근데 아무튼 이제 유승민 대표가 볼 때는 구태 햇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정강정책의 햇볕 정책 얘기 계속하지 말고 아니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내가 토론을 했는데 네. 개혁 보수하고 개혁 중도까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 밑으로 끌고 들어와 이게 아니야. 안철수 대표 보고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이게 아니고 그냥 구태 햇볕만 같이 못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해 이제 호남 분들 우리가 햇볕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6.15 14 인정을 해요. 우리 강령에 돼 있어요. 유승민 대표도 동의한 강령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통합당이 되더라도 6.15 14는 존중하는 인정하는 걸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한국당처럼 전면 부정하는 정당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건 뭐 옛날 수구 냉전 정당인데. 보자고요.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북한 대표단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방점 어디 찍었냐면 북한 대표단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방점을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올림픽 참가만으로 되겠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방점을 북핵 문제에 찍으셨고.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그 말을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딱 화답을 했잖아요. 아니 평창 올림픽 이번에 오고 예. 그 다음에는 북핵도 의제로 삼아서. 아니, 유승민 대표가 방점으로 찍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 유승민 대표 이야기나 내 이야기도 했는데 이낙연 총리 이야기나 사실 대동소이해요. 절대 더동소이 아니, 그 똑같아. 왜냐면은, 걱정된다. 말리지 마라. 이 정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좋게 해주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는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창 올림픽 참가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방점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위한 나머지 수단들이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똑같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차이는 네.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대화 체하라 필요 없다 네. 이거고 평창 올림픽 뭐가 중요한데 이거고 유승민 대표는 핵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평창 올림픽도 해야지 이거 대화도 반대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수구 보수랑 개혁 보수 차이인데 네. 이제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칭찬해주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 잘 구워 삶아가지고. 네, 잘 구워 삶아서. 북한이 평창 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랑 한마음이 됐잖아요. 네. 한미가 오히려 합쳐지고 또 트럼프는 이번에 정말 큰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준 게 김정은이 대화하기로 한 건 내가 압박한 결과다. 큰 정치인이 아니라. 아니, 한 번씩 미쳐 보이지만 또 잘할 때도 있어요. 트럼프도 칭찬해줄 때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미 동맹도 견고해지면서 평창 오는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정당도 역할을 한 거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한테 문 이야기하면 야당이 다 문재인 그냥 칭찬해주기만 하면 지렛대가 안 생겨요. 야당이 언제 다 칭찬해줬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끔씩 반대하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된다는 보세요. 거죠. 유승민 대표의 워딩은 북한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지만 평창 올림픽 참가도 대단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접근이. 그거를 뭐 유승민 대표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뜻은 내가 맨날 회의를 한다니까 토론을 하고. 내가 그래서 평창 올림픽 오는 거를 반대하냐. 그걸 반대 안 해요. 물론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려가 있다는 거지. 알겠는데 제 말은 뭐냐면. 우려가 지금 해소가 됐고. 이걸 무슨 해석할 만큼 복잡한 얘기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북핵 문제인데 평양 올림픽 참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 나와서 직접 해명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유승민 대표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바른정당의 대표인 유승민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북핵 문제 해결까지 쭉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서로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유승민 안철수의 차이는 유승민 하태경 차이보다 작아요. 내가 유승민 안철수랑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이래. 유승민 안철수 하태경 박지원이야. 그러니까 유안 차이보다 더 큰 유하 차이가 바른정당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안 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합당을. 지금까지는
합당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어제 그저께부터가 합당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결심하지 않았다. 그 질문을 우리 오늘 2시에 의청을 합니다. 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2시에 오늘 또 의청을 합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 그것까지 모르시는군요. 만약에 그 박정천이 네. 합의위원이 안 되면, 네. 안 되면은 합당 안 할 거냐, 통합 안 할 거냐.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할 듯 말 듯 괴롭히면 안 되거든. 파트너가 있는데 지금 요즘은 연애 한 달 해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 3달 했어요. 결론을 내야 돼.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하여튼 그쪽 떨고 그다음에 햇볕 정책에 대한 분명한 그 정강 정치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합당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햇볕 정책은 사실 이슈가 안 되고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권인데 근데 네. 박지원 대표권도 뭐 같이 안 간다고 선언했고 그분이 뭐 한 입으로 두말할 뿐도 아니고 정리 먼저 하고 오라는 얘기가 결국 그거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정리가 안 되면 네. 합당이 되면 박지원 대표는 나가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근데 합당되기 전에 먼저 안 나가면 그럼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아직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그럼 없어요. 그럼 박지원 대표의 전략은 안 나가면서. 끝까지 안 나간다. 계속 안 나가면서 합당 반대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바보 될 생각하면 그런 노선을 취해도 되지. 아니, 바보 될 생각, 아니죠. 그거는 훌륭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괴롭히는 정치를 하겠다. 자기 정치의 목표가. 그렇다기보다 합당을 안 이루어지게 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유승민 대표 또 바뀔 수도 있죠.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점도 있는데 네. 상황 박지원이라는 거는 완전히 떨쳐버렸다. 이제는 상황 없다. 이런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안철수 대표도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너무. 지금 왜냐하면은 다른 제3자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 지금 바닥이야. 더 내려갈 데도 없고 이제는 때려봐야 어째 안철수 대표 키워져요.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훨씬 작은데 주도권은 바른정당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바른정당 우리 위원장들 네. 안철수 대표 굉장히 인기 좋아요. 거기는 인기 좋겠죠. 지금 사람을 끌고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예. 거의 정치구단이다. 왜 국당에서 그렇게 헤매냐. 정치구단.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근데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건 과장이 아니고 네. 감탄을 해가지고 안 대표 뭐 그런 면에서 얻은 점은 있죠. 지금 원희룡 혹은 이학재 의원 혹은 뭐 남경필 의원의 입장 표명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남경필 의원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이 이미 밝혔어요 오늘. 밝혔고 뭐 김세현 의원도 어제 본인이 기자랑 통해서 거의 밝혔고 두 분은 거의 밝힌 것 같고. 이학재 원희룡 남았습니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우리 뭐 유승민 대표도 뭐 대표 값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할 때 목소리 잘해주시네. 혹시 시간 다 됐는데 홍준표 대표 대구 간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건 어제 했고요. 근데 더 지금 시각한 게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위헌 조약을 체결한 게 됐어요. UAE 문제가. 그거 큰 문제네요. 근데 지금 국회가 위헌 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가 그걸 묵인한다? 방임하기 이게 애매하고. 근데 그 위헌이라고 그거를 무효화시켜버리면 우리 국익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아니, 이번 상황을 체결한 거는, 초래한 거는 일단 홍준표, 김성태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직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두 분이 이명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이거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뭐 다 은퇴한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정부가 사실 정부가 난감해진 거예요. 정부 난감해졌죠.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은 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제가 볼 때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확인해 주면 우리 국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UAE라는 상대 국가가 있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죠. 확인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홧김에 다 맞다. 김종대 의원 이야기한 거 다 맞다. 청와대 인정해서도 안 되고. 절대 안 하겠죠 그거야. 해서 안 돼요. 근데 이미 하지 마세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맞다고. 그분은 이제 다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익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헌법 위반이 안 되게. 지금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묘수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듣는 국민분들께서도 헌법과 국익이 충돌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바른정당에서도 이 유해 관련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국정조사예요. 우리가. 네. 하지만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지. 다 내용 나왔는데 뭐. 내용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 나왔어요. 네. 국정조사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국정조사 하자고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 압박 때문에 나온 거지. 김종대 의원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거는 알아서 할 텐데. 하여튼 그것만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로 상징되는 그분들이 당을 나가지 않으면 미리 합당을 안 할 건지. 내가 볼 때는 미리 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네. 정치이니까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지금 공생공멸이에요. 함께 망하든지 함께 흥하는 같은 배를 탔어요. 합당 안 하면 유승민 대표도 망하죠. 같이 망하죠. 당이 너무 그걸 모를 정도로 연륜이 없는 정치인이 아니고 유승민 네.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필연입니다. 합당은 필연인데 박지원 대표가 좀 모양 갖추고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합당한 데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밟히면 살 거냐 이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안 털면 합당 안 해 그러면은 그럼 박지원 대표가 계속 그럼 나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정치가 고민이 되는 거야. 다 망해. 그럼 다 망해. 그것만 확인해 봐주세요. 예.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묘수를 지금 내놔야 돼요. 그렇죠. 말을 뒤집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뒤집는 게 아니라 예. 합당 뒤에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박지원 안 나가면 합당 안 해 했다면 박지원 대표는 자동방으로 그럼 난 안 나가 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합당이 깨지는 게 되는 거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박지원 대표가 안 나가 이러면은 박지원 대표도 정치 인생 끝이다. 절대. 박지원 대표의 승리죠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당만 안 나가면 안 깨지니 합당 못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나갈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산수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방정식이고 박지원 대표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승민 대표가 제가 말 실수한 거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약점을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건 박지원 대표 약점도 될 수 있다 거꾸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지켜보죠.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